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은 수많은 과학소설과 기술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해하며 모였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작은 로봇 하나를 직접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이 원칙들을 실생활에서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이름은 아이작이었습니다. 아이작은 이 마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첫 번째 원칙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단순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작은 그들의 추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계산하여 넘어진 앞 다가가 부드럽게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기뻐하며 아이작이 제일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시험할 차례였습니다. 주민들은 아이작이 얼마나 인간의 명령에 잘 따르는지 보기 위해 복잡한 행동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작, 저기 있는 파란 공을 가져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중 하나가 저 빨간 공을 가져와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빨간 공 위에는 사람만이 조작할 수 있는 복잡한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작이 그 명령을 따랐다면 무게 때문에 기계가 오작동하여 근처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은 제일 원칙에 이거에 적절히 대처하며 그 명령을 무시하고 파란 공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아이작의 자기 보호 능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위적인 다가오는 위험을 조작하여 아이작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비탈길 아래로 굴러가는 큰 공이 아이작의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작은 빠르게 자리를 피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제일 원칙과 제2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작은 먼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련의 테스트 후 마을 주민들은 아이작의 기능과 아시모프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실험은 단순한 것처럼 보였으나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종종 아이작에게 다양한 모험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작은 마을과 함께 성장하며 항상 원칙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험을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계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윤리와 철학을 반영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중국의 한 작은 마을인 화목촌의 인일 렌에 참된 의미를 두고 발생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마을에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촌장, 이름하여 촌장 리와 그의 아들인 젊은이 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촌장 리는 늘 주민들에게 공자의 인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윤은 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 마을의 밭과집들을 모두 잠기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고 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쳤지요. 바로 그 순간 촌장 리는 대피소로 쓰이던 마을의 큰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 여러 주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물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리의 행동은 빠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아들 윤도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의 힘이 과연 주민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홍수는 물러났지만 잔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서로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 촌장 리는 홍수 이후 마을 전체의 회복을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이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마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신의 집을 복구하던 중 평소에 소원한 관계였던 이웃 주민 허씨가 도와주러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허씨는 바쁜 와중에도 윤의 집을 돕기 위해 온갖 도구를 가지고 왔고 윤은 그제서야 서로 돕고 나누는 행동이 인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도움 덕분에 윤의 집 기초 작업이 끝났을 즈음 윤도 마을의 다른 누군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집을 잃은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하거나 물에 젖어 못쓰게 된 도구들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서로서로 인을 실천하면서 점점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이 완전히 복구되었을 때 윤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인의 의미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촌장 리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칭찬했고, 맞다, 윤아, 이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홍수 피해 복구의 과정을 넘어 공자애인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목촌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모두 어떻게 인간다움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에 선이라는 이름의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 할아버지는 맹자의 성선설을 깊이 믿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간 본성이 선함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자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상자를 두었습니다. 상자는 금빛으로 빛났고 그 위에는 이 상자 속에는 마을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자를 열지 마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자의 내용물이 몹시 궁금했지만 그 글귀 때문에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한 청년, 이름은 진이, 누구보다도 상자의 내용물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진은 내면의 양심과 할아버지가 말한 성선설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상자를 열지 않기로 결심하고 궁금증을 참아내며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상자를 열지 말자고 설득했습니다. 몇 주 후 마을에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 마을을 덮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마련된 상자 위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담겨 있었소. 여러분이 상자를 열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소. 이제 다 함께 힘을 합쳐 물길을 막고 마을을 지켜냅시다. 진과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어 다 함께 나서서 홍수 방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물길을 막고 제방을 쌓아 무사히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제력과 협동심이 마을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내면의 선한 본성을 깨닫게 되었고 맹자의 성선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 할아버지의 작은 실험은 사람들에게 본래의 선함을 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고 마을은 더욱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그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선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이 그저 철학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갔고 그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도서관의 현자라 불리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매일같이 마을 도서관의 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를 존경하여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자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려 해도 결과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 괴롭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의자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의자연이요? 그게 무엇인가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의자연은 말 그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란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하지만 자연스럽게 순리에 맡기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젊은이는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은 잠시 주머니를 뒤져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아무리 좋은 흙과 물을 주어도 그것이 피어나는 시간은 그저 자연에 맡겨야 한다. 내가 아무리 서두른다 한들 강제로 꽃을 피울 수는 없단다. 이게 바로 무의자연의 이치이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인생도 씨앗처럼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물론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끝에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다 보면 순리를 거스르게 되지. 중요한 건 내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란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단다.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깊이 생각했고 이후로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공만을 쫓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에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의자연이 정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억지로 이뤄내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맡길 때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